21번 다음 그림이 그려진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뭐 그림만 봐도 이제 그림들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이 안견의 목류도원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안견이 안평대군 이제 세종대왕의 이제 셋째 아들이죠.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것입니다. 자, 그림 왼쪽의 현실 세계와 오른쪽의 이상 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봤기 때문에 꿈속에서 어, 복숭아 밭을 이제 거닌다는 이제 목류 도원도가 되겠습니다. 안견의 작품이고요. 도화서 출신. 이 안평대군이 세종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전기의 이제 사회상응, 사회경제상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삼강행신도를 잇고 있는 양반. 삼강행신도는 자, 세종 때 만들어진 유교의 그 삼강오륜에 대해서 특히 삼강 그림과 글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고구마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 자, 고구마는 조선 후기 때 들어왔죠. 조선 후기 영조 때 통신사로 다녀왔던 이 조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여오게 됐죠. 스시마로 대마도로부터. 장영영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국민. 장영영은 이제 정조와 관련 있죠. 정조의 친위 부대이고요. 자, 천리경은 이제 그 일종의 그 망원경이죠. 이제 서양의 어떤 그러한 과학기술 문명이 이제 그 조선 후기, 그래서 이제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명나라 말기 사신으로 가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 다음에 동의 수세보온 처방에 따라 약방문을 짓고 있는 의원.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이재마라는 사람이 있죠. 고종 때 이제 이재마가 이제 사상의학이라고 그러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하는 그러한 의학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다음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당 어떤 제사의 공간이 있고 강당 어떤 강하게 그런 공간이 있고 이제 자, 동제, 서재, 기숙사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학문 연구를 위해 조선시대 사설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촌 사림의 모임 장소이고 자, 여기 보면은 선현의 유폐를 모시하고 있는 사당 그 다음에 강당 기숙사인 제가 있다. 바로 이것은 서원이 되겠습니다. 사설 교육기관이죠. 자, 그리고 이걸 세운 주체는 주로 이제 사림들이 되는데요. 이제 서원의 특징은 사설 교육기관이지만 이게 사획서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국왕으로부터 이제 그 액자를 받게 되죠. 그걸 이제 편액이라고 하는데 액자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이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한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토지와 그다음에 이제 서적과 그다음에 노비 등 이런 것 등을 이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획서원을 받는다는 지정이 된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최초의 사획서원은 최초의 서원인 주세봉이 세운 경북 풍기에 세운 백운동 서원인데 이것이 이황의 건의로 풍기군수 이황의 건의로 소수 서원으로 사획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되었다. 이것은 이제 사림들의 어떤 향촌 자치 기구인 유향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진인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이거는 지방 부목군현 모두 곳에 한 개씩 세웠던 지방의 중등 교육기관인 향교가 되겠고요.
여기에 또 4번도 이제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국작, 태학, 사문학으로 나눠 교육하였다. 이거는 고려의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자감은 특징적인 것이 유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균관처럼 여기에 기술학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부에 속하는 것이 바로 국작, 태학, 사문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2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조선 건국의 주역하면은 삼봉 정도전이 되겠죠. 예. 자,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주역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자, 일단 도성 축조 계획을 이제 서울 한양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도성의 모든 전강이라든지 도로 다 이름 짓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차 왕자의 때, 자, 이 사람은 세자, 방석을 지원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1차 왕자의 때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재상 중심의 통치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바로 민본주의, 백성이 이제 그 나라의 근본이 되는 민본주의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와 충돌이 되냐면 이방원과 같이 태종이 되죠. 나중에 왕권 강화를 도모하는 그런 인물들과는 상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성리학 지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저술을 해서 논리적으로 불교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조선 경국전이라든지 뭐 경제육전은 아니죠. 경제문감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법전 관련 저술을 굉장히 많이 해서 통치 규범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고려말 충선왕 때 만건당에서 원의 성리학자들과 교유한 사람은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이재현이 되는데, 이 만건당을 세운 사람은 이제 충선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원에서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서 성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조맹부 등 원의 성리학자들과 고려의 이재현 등을 교육했습니다. 자, 공납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자, 이 공납의 부담은 이미 그 조선 중기 이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미 율곡 이 선생 같은 분이 이제 수미법을 이제 주장하게 됐었죠. 그다음에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만들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주도시킨 인물은 이제 태종이 되겠고요. 세종 때인 1402년에 만들어졌고요. 뭐 김사형 뭐 이런 사람 등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회라든지 이런 제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군사력 강화를 위해 훈련도감 선치를 건의한 사람은 임진왜란 도중에 서해 유성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 논의가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윤집이 나오죠. 윤집, 오달제, 홍익한, 이 세 사람이 이른바 그 사막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청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자호란 당시 주전론, 청과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 자, 최명길은 화친이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친을 맺어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명길은 대표적인 화친을 주장하는 주하론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병자호란이 바로 이런 논쟁의 이제 배경이 되겠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제 이미 정묘호란 때도 이제 쳐들어왔지만 그때는
자, 명과의 관계를 이제 끊고 이제 형제 관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군신 관계로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예.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예. 군신 관계는 이거는 완전히 이건 4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일본의 침략으로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였다.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청이 나선 정벌을 위해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다. 자, 이게 이제 효종 때 있었던 일인데, 자, 이 호라는 두 차례 호라는 이제 인조 때 있었던 일이고, 이때 이제 군대 파견을 요청했는데 파병을 해줬어요. 그때 효종이 어떤 군대를 파병했냐면 이제 북벌을 준비하던 어영청 소속 부대를 조총수 부대를 보내서 큰 전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종은 북벌을 실천에 옮기기는 아직 청의 국력이 너무 강했죠. 강홍림이 이끄는 부대가 명의 요청으로 파병이 되었다. 이건 이제 광해군 때 바로 이제 중립 외교와 관련이 돼 있죠. 자,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이제 전후 수습책을 하는 와중인데 이런 또 전란 시점이면 안 되니까 아예 그 싹을 막기 위해서 당시 명청의 그런 교칙이 있어서 중립을 지키는 그러한 즉 명예 원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적당히 싸우다 투항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이렇게 미움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자, 이괄이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평안도에 주둔하였다. 자, 이건 이제 그 인조 때가 되는데, 자, 이미 이제 그 인조는 집권 직후부터 친명 배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후금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정의 이제 주요 공신인 이제 이괄을 이제 평안도에 주둔케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괄은 푸대접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 이괄의 난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잔당들이 후금으로 가면서 이제 호란을 사주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중국은 사치로 망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으로 세태할 것이다. 자, 제문은 우물과 같다. 우물물비유 하면은 박제가가 되겠죠. 중상적 실학자의 대표적인 사람. 예. 자, 이 사람은 이제 청의 학문을 수용하자는 북학론자이고 상공을 중시하는 이제 중상학파에 속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우물물 비유를 통해서 적절한 소비가 바로 생산을 자각을 해서 생산을 높이게 돼서 국부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또 이 박제가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시험 좀 많이 나온 것은 이 사람은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출신이면서도 정조가 세운 규장각 검서관의 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서울 출신 규장각 검서관에는 이 박제가 외에도 발해고를 저술한 유독공, 청장관 전설을 저술한 이덕무, 그 다음에 뭐 잘 나오는 서희수, 요 네 사람이 아주 유명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정약용과 함께 이제 마진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했었죠. 자,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입을 밝힌 사람은 시서화에 등했던 추사 김정희가 되겠는데 이 사람은 금석학에서도 일가견이 있어서 금석관록을 저술을 했고 북한산비를 진흥왕 순수비로 고증을 했습니다. 양반전, 호질, 허생전 등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하는 그런 소설을 많이 저술한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 되겠죠. 이 사람도 박제가의 어떤 뭐 스승격이 되는 것이죠. 중상론적 북학론자죠. 현지 답사를 바탕으로 지리서인 택리지, 일종의 그 인문지리서인데 이거를 저술한 사람은 이중환이 되겠습니다. 산줄기, 물줄기, 도로 등을 표시한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가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지 않은 건 단원 특별전인데 단원 하면은 김홍도가 되겠죠. 자, 조선 후기 이제 3원이 있죠.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5원 장승업이 있는데 뭐 장승업은 뭐 풍속화가 뭐 나오질 않고
이제 김홍도, 신윤복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영조 정조 시기에 활동했던 단원의 작품인데 조선욱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이다. 자, 이 김홍도의 특징은 이제 풍속화인데 굉장히 그 서민적인 거, 일상생활 이거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단원 신윤복은 조금 이미지가 좀 달라요. 서민적이기보다는 양반과 어떤 도회, 도시적인, 그리고 부녀자가 좀 많이 나오고요. 어떤 사랑, 뭐 이런 것 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보면 이제 뭐 서당도, 대장간도,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자리털기인가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씨름도도 나오고. 자, 근데 정답은 5번인데 뭐 김홍도와 뭐 그렇게 큰 화폭의 차이는 없죠. 자, 이것은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풍속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 사람도 도화서 출신인데, 김홍도 신윤복과 비슷한 연배예요. 노상아련도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죠. 뭐 그림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7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출전이 상제 정서라는 이제 천주교 서적이에요. 이거 잘 모를 수는 있어요. 뭐 상제 상서가 그게 맞는 것인지. 자,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뭐뭐해서 금하는 법이다. 이거 제사죠. 그럼 제사를 비판하는 종교는 뭐가 있느냐? 자, 천주교와 비슷한 게 이제 동학이 있어요. 평등사상을 똑같이 담고 있는데, 근데 동학은 이 제사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죽은 뒤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후세계라든지 뭐 등등등등.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그 천주교를 옹호하는 그런 책이 되겠고요. 아마 정하상이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천주교가 되겠고, 이제 처음에는 학문적으로 수용이 됐어요. 서학이라고 해서 서양에서 온.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죠.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서학으로 소개됐는데, 명말 청초에 예수의 선교사들, 뭐 마테오 리치라든지 아담 샤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서양 학문으로 소개됐는데, 점차 신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하늘의 제사 제례는 국가적인 도교 행사, 초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도교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것을 주관하는 기구든 이제 소격서라는 것이 있죠. 왕조 교체를 예언하며 백성의 호응을 얻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이른바 뭐 비기도참설이라고 그러죠. 무슨 왕조의 운이다 하고 뭐 무슨 왕조가 들어설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감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는 것이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람을 내세우며 인간평등을 주장한 것은 동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불선을 바탕으로 유교, 불교, 선은 도교를 말해요. 여기에 여러 민간 신앙 요소까지 포함하였다. 이건 또 역시 동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성격이 좀 강하죠. 서학에 반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서도 성리학적인 이제 그 질서로 세워진 조선의 어떤 그런 반봉건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28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전하께서 남인 세력을 몰아내고 소론과 노론들을 대거 등용하셨대지. 그렇다네 폐위되어 사가에 계시던 중전마마, 이게 이제 2년 왕후가 되는데 다시 복이 되셨다더군. 자, 이것은 바로 숙종 때 있었던 세 차례 황국이 있습니다. 경신, 기사, 갑술 왕국이 있는데, 자, 1680년, 1689년, 1694년입니다. 각각 서인승리, 남인승리, 서인승리인데, 자, 경신왕국 때 서인이 승리하면서 남인을 처벌하는 것을 놓고서
노론과 소론으로 서인이 분화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소론과 노론을 대고 등용시되니까 아직 그러니까 서인이 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신왕국은 아니고 두 번째인 갑술왕국이 되겠죠. 예, 갑술왕국이 되는데 바로 갑인예송이 이제 현종 마지막 년이죠. 그 사이에 올 수밖에 없죠. 예, 숙종의 재위 기간은 1674년에서 1720년까지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 되겠고요. 자, 한번 과정을 보면은 경신왕국은 남인이 숙종 초에 군권을 많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서 이제 남인 서인들이 이것을 이제 영모 쪽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이른바 유학 사건을 빌미로 해서 그래서 이때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기상국 때는 원자 정호 희빈 장씨 소생 아들 이게 나중에 이제 경종이 되는데 이것을 원자로 이제 차기 세자가 되는 것이죠. 놓고서 서인들이 반대했는데 숙종이 진노해서 남인 편 쪽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송시열 등이 사살되면서 남인 등이 이제 집권했고요. 그리고 인현왕후는 중전에서 강등되었죠. 자, 그런데 폐위됐는데 근데 또 5년 뒤에는 또 갑자기 또 변덕이 불어서 숙종이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희빈장씨를 다시 중전이었던 희빈장씨를 다시 원래대로 이제 바꾸시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세 차례 항국 일어난 시점 바로 숙종 때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에서 마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제 조선 후기 대표적인 민간 상인 사상들을 말하는데요. 자, 만상은 이제 그 의주 쪽이 되겠죠. 여기 청에 가는 사신들이 가는 길목이죠. 여기 이제 대청무역을 주도를 했고요. 나의 유상 오늘날 이제 평양 쪽이 되겠죠. 예. 이것도 뭐 어차피 이제 청으로 가는 길목이니까 여기도 역시 대청무역에 가깝고요. 송상 이건 이제 개성상인이 되겠죠. 내상 여기 이제 부산 동래에 여기 이제 대일 교육을 주도했겠죠. 이 송상은 조선 후기 최대 사상으로서 대청무역과 대일무역을 이제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강상인은 경강이라는 게 서울을 흐르는 강, 한강을 모델로 한 선상이 되겠죠. 배 타고 다니는 상인들 주로 이제 그 미곡, 뭐 조창을 통해서 오는 이러한 미곡 이걸 거래하는 그런 주요 상인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 가. 자, 만상인데, 책문 후시. 자, 개시 후시가 있는데, 무역에. 개시는 공식적 무역이고, 후시는 비공식적인 밀무역을 말하는데, 둘 다 성행했습니다. 대청 무역에서. 대표적인 후시, 밀무역에는 책문 후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의통공 이후에도 금난 정권을 행사하였다. 자, 정답은 바로 2번인데, 이들은 다 사상이에요. 금난 정권을 해상할 수 있는 것은 시전상인. 예, 이건 국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국가로부터 독점권을 받은 이제 시전상인이 되는 거죠. 도성에 있는. 그리고 이제 신의 통공이라는 것은 이제 정조 때 난전 이제 그 사상들을 단속할 수 있는 난전이 이제 소규모 사상들을 말하는데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이 시전상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정조 때 신의 통공을 통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기전 소속의 그런 시전상인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사계치부법이란 독창적인 회계법을 창안하였다. 이제 개성상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독자적인 이제 회계인 송도부기 법이 있고요. 송방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또 지점도 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선상인, 경강상인, 운수업, 그 다음에 부산 동래, 이거 외관이 있죠. 대일무역의 거점인 여기를 중심으로 대일무역을 전개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자료가 저술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자 출전이 다산정려경이 저술한 경세유표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로 한 것이니까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뭐 좀 더
이게 3점짜리니까 좀 더 엄밀한 시기는 이제 그 유폐 1801년에서 1818년까지 18년 동안 정약용이 이제 유폐됐었죠. 세도 정치 기간이 되겠죠. 예, 뭐 잘 모르더라도 뭐 나머지가 이제 확연하게 조선 후기랑 떨어져 있으면 그걸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했다. 이건 조선 중기 명종 때 있었죠. 예, 대윤, 인종의 외척 윤임 등, 그 다음에 소윤, 당시 명종의 외척인 소윤, 윤원윤 등 이 사이의 대립으로 살인이 연루돼서 많은 희생을 당한 거 을사사화죠. 왕권을 강하게 위해 육계제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조선 초 태종과 세조 때죠. 공신과 왕족의 사병이 협파되고 군사권이 강화되었다. 이건 태종 때죠. 자, 비변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행사하였다. 바로 세도 정치가 되겠죠. 예, 세도 정치 때는 이 비변사 중심으로 의정부 육조 체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가문 안동 김씨, 풍양조씨 이런 거 등등등 요 기간이 1800년에서 흥선대원군 집권전인 요 기간이 되겠고요. 이조 전랑 임명을 두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났다. 이것도 역시 조선 중기가 되죠. 157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또 뭐 이 출전을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제 문제가 여기 보면 뭐 황공 문제라든지 대동미, 이거 대동법이 실시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황공의 문제가 굉장히 폐단이 심하던 때, 바로 세도 정치 때 삼정의 문란이 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환곡의 문제가 세도 정치 때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